올해도 이제 정확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12월이 되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연락을 하고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고 추억하고 또 다가올 새해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1년 중에 가장 바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설레이는 달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저희 집 냉장고에 올해 첫날이 되었을 때 2022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놨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걸 한번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절반 정도는 실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계획으로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절반이나 이룬 것에 스스로를 칭찬하며 또 새로운 내년 계획을 세워보려고요. 청취자분들에게 12월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11월 28일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시작합니다. 첫 곡은 조이가 부릅니다. 안녕.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영원히.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슬퍼. 늘 웃음 짓던 예전에 넌 어디에 있니? 저 파란 하늘 눈부신 별들도 모두 다 너를 위하였잖니. 더 이상 내 안에 그 일은 없던 일. 그래서 아픈 기억 모두 버려야 할 일. 눈물 짓지 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영원히. 슬프게 내린 비는 꽃을 피우고 너의 눈물은 예쁜 사랑을 피울 거야. 슬퍼하지 마.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준비를 해봐.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긴장해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날아가도 돼.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내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긴장해서 날 깨워준 아침이여 안녕.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세상을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Goodbye. 영원히. 안녕하세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두 번째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준이 양육하면서 남해에서든 다른 곳에 가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정보육을 하셨어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하준이는 6살 60개월에 처음으로 기관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집에서 양육을 했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특이하다거나 남들 눈에 신기하게 보이거나 그렇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큰일은 아닌데 대부분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놀라시거나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나서야 60개월 동안 가정보육한 게 많은 사람들 눈에는 좀 독특한 일이구나. 그제서야 처음 알게 됐고요. 저희 부부가 유난하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오해를 받는 부분이 제가 긴 시간 동안 가정보육을 했었기 때문에 일찍 기관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을 좀 이해 못할 것 같다? 라는 말을 몇 번 들었었는데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일찍, 늦게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없이 집집마다 정말 다른 육아 가치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집의 환경과 개인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양육자가 우선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마음가짐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읽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돌까지는 집에서 키워라. 36개월 이후에 기관에 보내라. 이런 내용의 양육서들도 있대요. 물론 아이가 엄마, 아빠와 집에서 양질의 케어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면 참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부부 중에 최소 한 명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의 부모도 일을 쉽사리 관둘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만뒀다가 육아휴직 후에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일자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으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게다가 2명이 아닌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집집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책들이나 영상들은 워킹맘, 워킹데디에게 때론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일하러 나가야 하는 사정이 없는 분들이라도 육아가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보육이 즐겁고 좋아서가 아니라 의무로 생각하고 아이를 집에 데리고는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표출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런 상황은 아이에게도 양육자에게도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차라리 기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딱 개월수를 정해놓고 가정보육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5살 전후에 기관을 보내자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고 하준이 아빠와 제가 의논을 통해서 공통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 합의라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제가 가정보육을 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아빠가 그동안 경제적 책임을 홀로 좀 진다는 합의였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종일 아이를 먹이고 케어하고 하기 때문에
살림이나 청소, 요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크게 없었어요. 저희는 아이에게 미디어 노출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서 아이 혼자 TV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 곁에서 눈을 떼고 자유로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하준이 아빠가 충분히 이해하고 퇴근 후에 뭐 이렇게 쌓여있는 일들을 본인이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서로 좀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주부로의 저의 시간보다는 엄마로서 양육자로서의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집도 이렇게 오랜 기간 가정보육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부부의 육아에 대한 같은 가치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물론 365일 하루 종일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결코 쉽고 만만하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또 어릴 때는 제가 식사를 하거나 뭐 씻거나 하는 여유조차 당연히 없었고 혼자 누구를 만나러 가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도 힘들고요. 어쩌다가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거나 아이 아빠가 쉬는 날 아이를 대신 봐주면 그때서야 뭐 밀려있는 병원 검진도 가고 개인적인 업무도 조금 보고요. 그런 제약이 많은 삶이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기를 원했고 그런 시간들을 즐기고 재미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5년 동안 가정보육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할만했기 때문에 기꺼이 행복하게 했던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나 여건이 각자 다르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각 부모님들의 양육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인피니트 F의 가슴이 뛴다. 저기 멀리 너 보인다. 아주 천천히 내게 스며드는 너의 향기가 날 설레게 해. 너와 나도 몰래 자꾸만 네 생각하면 미소 짓는 이런 내 모습 어색해 고개를 돌려. 우연히 널 마주치면 무슨 말 해야 할까. 떨리는 두 손 꼭 잡고 널 사랑한단 말할까. 가슴이 뛴다. 나 또한 아무 말 못하게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말들 기억 속에 사라져가. 가슴이 뛴다. 넌 또 날 지나쳐가네. 이제와 단 추억뿐이라며 이대로 보낼 순 없어. I'll be there for you, my love. 너와 나도 몰래 자꾸만 네 생각하면 미소 짓는 이런 내 모습 어색해 고개를 돌려. 우연히 널 마주치면 무슨 말 해야 할까. 떨리는 두 손 꼭 잡고 널 사랑한단 말할까. 가슴이 뛴다. 나 또한 아무 말 못하게
it for you, my love.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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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oa, oh, you're my pretty lady.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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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oa, oh, oh. 그러면 가정보육을 5년 동안 한 엄마의 입장에서 반대로 이런 점들은 좀 좋았다 싶은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를 깊이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케어하기가 오히려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대화를 평소에 정말 많이 한 편이라 깊은 속마음 대화 같은 것도 참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기질이나 취향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서로 대화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양육 실수가 적어져서 아이의 징징거림이나 떼쓰고 이런 상황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우가 크게 없었고요. 이런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랜 시간 가정보육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세심하게 잘 살피는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다는 질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론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것도 좋지만 퇴근 후에 혹은 쉬는 주말을 이용해서도 아이와 가깝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할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바이러스 시국을 보내면서 갑자기 등교 중지, 등원 금지,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집에 있게 된 아이랑 뭘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황스럽고 힘든 적 많으셨죠? 저도 그때 아이를 키우는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왔었는데 대체 너는 뭐 하고 아이와 종일 시간을 보내냐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도 자연과 가까이 거주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코시국이 되니까 우리가 시골에 거주하는 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 대도시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람의 접촉이 적어야 하다 보니까 집 밖으로도 나가기 힘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해는 워낙에 외진 시골이고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여름 피서철 말고는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시국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했었어요. 평소에는 사람 없는 외로운 동네에 산다고 적적해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시골에 사는 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싶어서 새삼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처음 부산에서 기촌에 왔을 때는 심심하고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한적하고 평온한 우리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거실 창문으로 음모래 빛이 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휴식하고 책 읽고요. 시끌벅적한 게 때로는 피로감이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한 곡 또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이해준의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늘 똑같은 일로 싸우다 지친 우리 끝날 때 됐나 봐. 너
이번 코너는 제가 남해 기촌 생활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시골 생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는 나의 남해 이야기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 시골에 거주하다 보니 느낀 점인데, 시골은 정말 그 시골만의 고유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해 말고 다른 시골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농촌 지역은 농촌, 바닷가 마을은 바닷가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습성, 성격, 취미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끼리 속속들이 몇십 년째 알고 지내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일화가 참 많은데, 제가 맨 처음 남해로 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루는 중국집이었나 치킨집에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땡땡 아파트 201호요 이런 식으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주문했는지 아세요? 네, 형님 누굽니다. 하준이대로 갖다 주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전화 받으시는 쪽에서도 뭐 고객님, 뭐 존칭 이런 거 없이 응 그래 하준애비야 알겠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면이나 남의 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주면은 남에서도 제일 작고 워낙 사람들끼리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주소가 필요 없고 본인의 이름이나 얼굴이 곧 주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어찌나 재밌고 신기하던지, 저도 그래서 이제는 네 고모님 하준이라고 후라이드요 이렇게 당연히 주문하고요. 간혹 저희 1층에 아버님 댁에 뭐 시켜드릴 때는 아버님네로 이번엔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전부 아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어업을 하시는데, 저희 동네가 바닷가다 보니까 배를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름 대신에 선명이라고 하죠. 배 이름을 말하면서 인사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나 땡땡호 누구야 이러면서요. 이게 어촌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유쾌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산에서 놀러 오셨는데, 그날도 저희가 또 치킨을 야식으로 시켰었는데, 자꾸 치킨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동네에 애석하게도 치킨 말고는 주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고모님 하준이네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하고 상대방이 응 그래 알겠네 하준어메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 아빠가 빵 터지셔가지고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시골은 배달 주문하는 법도 참 정겹더라고요. 오순도순 정이 넘치는 시골 배달 문화 에피소드 들려드렸고요. 또 한 곡 듣고 와서 하준맘의 그림책 속의 코너 시작해 볼게요. 406호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웃어주세요. 자꾸 그대를 쳐다보는 게 나도 부끄럽고 민망하고 빨개지긴 해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내겐 천사 같고 꿈만 같고 봄날 같은데 나를 보면서 미소 지을 땐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알지 못해도 내게 다시 올 수 없는 기적인 건 알아요. 이대로만 쭉 있어준다면 나는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도 매일 웃어줄게요. 조금 서툴겠지만 내 마음을 전부 써볼게요. 그댄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혹시 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나를 보며 웃어주세요. 귓가에 그대 목소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준맘이 소개하는 그림책, 같이 읽어보고 싶은 그림책을 추천하는 시간, 함께 읽어요 우리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아빠 쉬는 날, 그리고 오늘은 돈가스 카레 라이스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먼저 아빠 쉬는 날이라는 책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미술 감독인 차야다 작가의 책으로 네이버 그라폴리오엔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의 제4회 상상만발 책 그림전의 당선작이기도 해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아빠의 쉬는 날 하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인공 아이는 아주 바쁜 아빠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바쁜 아빠의 쉬는 날이 돌아왔어요. 학교에 간 아이는 내내 아빠를 생각하죠. 혹시 아빠가 상한 우유를 먹은 건 아닌지, 홀로 심심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대사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빠는 내 생각해? 난 아빠 생각 별로 안 해. 아빠는 아주 바쁘잖아. 그리고 빗속에서 홀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나와요. 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바쁜 아빠를 기다리면서도 버스 창문에 손가락으로 아빠 얼굴을 그리면서도 아빠를 생각하지 않은 척, 기다리지 않은 척하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꼭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는 여리고 작은 열매같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실망과는 달리 저 멀리서 아빠의 파란 우산이 보이죠? 아이는 힘껏 달려가 아빠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를 다룬 책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콧날이 시큰해질 만큼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책 속의 아빠가 꼭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고 또 주인공 아이의 모습이 바쁜 아빠 엄마를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과 닮아 있어서가 아닐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생각했을 우리 아이들을 꼭 한번 껴안아 주자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내내 하루 종일 우리 땡땡이 생각하고 보고 싶었어 하고
따뜻한 진심을 담아 한마디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한 곡 듣고 두 번째 책 소개 이어갈게요. 김진호의 가족 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두 번째 책은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라는 책인데요. 2004년 한국 안데르센 그림자상과 국제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200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관에서 올해 일러스트레이트에 선정되었던 오승민 작가의 책이에요. 주인공 진우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교실에서 똑바로 앉아있고 싶지만 진우 눈에만 보이는 원숭이가 와서 자꾸 장난을 걸고 큰 공룡이 복도를 지나가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죠. 이런 진우는 선생님에게 자꾸 혼이 나요. 엄마 아빠도 진우만 보면 한숨을 쉬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진우를 이해하지 못해서 진우는 외롭고 속상해요. 자기 마음과 다르게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생각들 때문에 진우도 어쩔 수 없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진우는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른 것뿐이죠. 이 책은 ADHD 성향을 가진 진우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과 그저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나요? 내 자신도 모르게 생겨버린 보통이라는 기준점으로 그 이하, 그 이상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숫자를 매겨가며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진우는 사고뭉치에 말썽쟁이, 조금 이상한 아이지만 진우의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외계인일지도 모르죠. 진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안쓰럽고 불쌍한 아이로 바라봐 주는 걸까요? 그저 남들과 다른 것일 뿐, 넌 여전히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란다 하고 인정해주는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의 다정한 시선이 아닐까요?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진우를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게 될 또 다른 진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와서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계속 이어나갈게요. 20살의 넌 나의 우주. 무지개를 칠해 저 하늘 위에 너보다 더 예쁜 색은 없어 알잖아 너 나의 우주 저 별 하나에 내 맘을 적어 너에게 보내 저 해가 지나간 자리에 별들이 피어날 때까지 너랑 같이만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오해는 하지 말아줘 너여서 그런 거란 말야 그냥 옆에 있어도 너무 좋아 널 만났던 날 칭찬해 아마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발주는 저 무지개를 칠해 저 하늘 위에 너보다 더 예쁜 색은 없어 알잖아 너 나의 우주 저 별 하나에 내 맘을 적어 너에게 보낼게 저 달이 잠들고 난 뒤에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걸을래 골목길 한강 근처 어디든 나는 좋아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내 옆에 네가 있다는 거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발주는 저 무지개를 칠해 저 하늘 위에 너보다 더 예쁜 색은 없어 알잖아 너 나의 우주
너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 알잖아 넌 나의 우주 별빛 바다에 내 맘을 던져 너에게 보내. 네, 어느덧 김보람의 남에서 시골 육아 두 번째 방송이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혹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해요.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고 독립된 어른으로 잘 키울 때까지 물론 엄마 아빠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의무감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런 양육자를 공감하고 도와주는 주변에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육아도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세상에 처음 태어나 겪는 일들에 낯설고 두렵지만 그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니까요.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괜히 자책하고 미안해하지 말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선에서 무리하게 아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려고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길 필요도 없고 우선 양육자인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도 너그럽게 웃으며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육아가 너무 힘들면 때로는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한 번씩은 내 취미생활도 갖고 마음을 회복해주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부부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 그만큼의 스트레스도 덜하잖아요. 아이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내 24시간과 온 정신을 다 쏟는다는 개념보다는 아이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참된 부모의 역할이자 행복한 내 아이를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12월의 첫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끝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들려드릴게요.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